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는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으로 끝나면서 혼재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독일 증시가 견조하게 잘 버텼다. 이 부분이 조금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지금 플러스 0.48로 약간 들어올린 모습이고, 나스닥은 그 기술주가 지금 계속 불안감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0.6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 증시를 보시면 미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이 부분,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이했던 게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1.3 정도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평소에 뭐 좀 강해봐야 한 플러스 0.6 정도 뭐 이렇게 가는데 1.3% 정도를 하루 종일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강한 느낌을 줬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 상으로. 그리고 독일 선물 지수도 플러스 한 1% 정도로 상방으로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 증시가 여기 상황에서 선물이 1% 상승한다는 얘기는 강하게 밀어 올리겠다,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 증시, 유럽 증시가 아주 강한 모습, 그리고 공포 지수에 해당하는 빅스 지수가 한 30 정도 가고 있다가 25대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감이 싹 사라지고 그 위험 자산인 주식 쪽으로 몰려드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쪽의 그런 흐름을 미국 선물 지수하고 빅스 지수를 보면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해외 증시 하나만 더 볼까요? 일본 증시도 보시면 위로 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앞쪽 고점을 뚫고 지금 위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전체로 봤을 때 오늘 흐름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 연유로 해서 국내 증시도 그래서가 5분봉입니다. 갭으로 떠서 하루 종일 상승세를 유지하고 마지막에 들어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가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금요일하고 오늘 정도까지는 방향을 한번 지켜보고 조심스럽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싹 사라지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은 상당히 오늘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위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너무 아래쪽으로 보다가 조심하다가 기회비용을 좀 날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코로나 확진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다시 거리 제한, 이동 제한 이런 쪽으로 통제를 하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중국에서 시노팩이라는 중국 제약회사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수십만 명에게 투여를 했는데 백신 투여를 한 사람들이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부작용도 전혀 없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봤을 때 왠지 중국에서 이건 러시아에서 뭐 백신 나왔다 할 때는 믿음이 좀 안 갔는데 중국에서 백신은 왠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초기에 발명이 됐었고 그리고 우한 지역에 많이 퍼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빨리 해가지고 백신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좀 있고, 그리고 홍콩에 있는 연구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이제 미국으로 망명했는 여자분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낸 것이다는 그에 대한 증거를 곧 발표하겠다, 이런 식의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 맞춰진다면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백신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만들었다,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중국에서 백신 이 부분은 조금 신뢰성 저는 조금 믿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 뭔가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인구들 중에 그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뭔가 찜찜한,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그 예방접종을 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코로나에 대한 염려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 국내 확진자도 보면은 100명대 밑으로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에 어제보다 8명 더 적기 때문에 어제 109명 나왔는데요. 이 중에 이제 국내 확진자는 90 몇 명 정도죠. 100명 밑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더 줄어든다면 이제 100명 아래로 떨어져서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코로나에 대한 걱정은 조금 진정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은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갈등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대충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약재가 지금 뭐 화웨이 추가 제재가 15일부터 시작된다 했는데, 이 제재했을 때 중국에서 어떤 그 강한 반발이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들을 모두 반영하고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기분 좋아야 되는데 왠지 제가 좀 자꾸 찜찜해서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었는데 시장이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플러스 1.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한마디로 이 비관론적 관점으로 봤던 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올라가는 쪽에 맞춰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내일 그 벌초를 하러 가야 됩니다. 대구 약간 밑에 거기 제 고향이 거기 경산입니다. 경산 하양인데요. 벌초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장에 참여할 수 없고, 벌초가 일찍 끝나면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시간이 되면 짧게나마 방송을 하고, 아니면 시간이 안 된다면 내일 방송을 뛸 수도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잔고 정도만 보여주는 그 정도 선에서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많은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시장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포지션 구축했다가 내일 대응을 못하고 어떤 돌발 악재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유니온하고 해인하고 써니전자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오늘은 T플렉스를 100만원치만 더 추가를 하고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시장이 좀 강했던 업종이 조금 특이했던 게 남북 경협주 중에 그 철도 관련주인 대하TI, 여기에 그 철도면은 대하TI하고 그다음 그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게 현대로템이죠. 이게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 미국의 우드워든강 그 기자가 경로라는 책을 발간하는 즈음이 돼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오픈이 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아주 좋다, 이쪽으로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북미 간의 어떤 트럼프가 또 재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상대방 쪽에 있는 그 민주당 그 바이든 후보가 나이도 좀 많고 뭔가 좀 카리스마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트럼프가 정치를 잘못한다 해갖고 저쪽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역전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주 그 미국의 권익을 위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미국 그 강한 지지층을 갖고 있어서 그 트럼프가 재선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회담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윤곽이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하TI가 남북 경협주 중에 철도로 해서 가장 그 대장격이니까 오늘 강하게 밀어 올렸고요. 그 다음 현대로템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개성공단 인대포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쫙 위로 밀고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파트가 자동차 관련인데요. 현대차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보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 무거운 종목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오늘 대거 상승했습니다. 그 자동차 관련주 중에 제가 그 종목을 정확히 분석을 못 해봤는데 대체로 그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그 어저께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오늘 유니크가 주춤한 걸로 봐서 수소차 쪽은 조금 쉬는 것 같고요. JNK 히트, 뭐 풍국주정 대체로 다 조금 쉬는 분위기고 그 외에 어떤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쪽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나 자율주행 쪽 이쪽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트렉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EM플러스도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고 뭐 라닉스 이게 아마 자율주행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의 대표격인 첨보라는 종목도 지금 강하게 밀고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갑자기 확 땡겨 올리는 그러니까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제 좀 늦어버리는, 그러니까 만약 추격 매수하면 눌러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또 싹싹 올라가고, 따라갈만 하면 또 누르고 이런 식으로, 못 따라오게 자꾸 이렇게 배팅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따라오면 그냥 확 틀어버리고, 다시 또 손절하면 끌어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추격 매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의전자는 안철수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대선 테마주들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약간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나 뭐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선의전자는 반도체, 진동자 같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부담 없이 그냥 계속 100만원치 잡아놓은 거 홀딩하고 있었고요. 이 누르는 거는 거의 뭐 개인들이 많이 따라왔다 싶으면 눌러버립니다. 손절시켜버리기 위해서. 요즘 들어서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 세력들은 개인들이 돈 벌는 걸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따라오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떴는데, 그죠? 뜨니까 바로 눌러버리죠. 계속 눌러갖고 손절시켜버리는. 그리고 이게 이제 손절 다 하고 나서 포기하고 여기서 샀던 사람, 물린 사람도 손절 다 하고 나면 그거 다 받아먹고 나서 그냥 올릴 때는 과감하게 한 줄에 그냥 쫙 당겨 올려버리죠. 그래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해인이라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이날 금요일에 제가 몇몇 때 설명드렸는데요. 이날 시간에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대충 분할 매도하고 종가에 제가 여기쯤에서 매수를 여기 매수 여기 물타기 해가지고 대충 한 이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인이라는 종목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건설 장비 뭐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지금 재료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방송에서 추천하고 뜨니까 확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진짜 이 대한민국 정치에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원래 쉽게 말하면 개인들이 돈 벌면 세력들이 돈을 잃게 되겠죠.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돈 못 벌게만 하면 세력들은 자기들이 돈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갭으로 떠서 위로 쭉 올리면 확 눌러가지고 전부 손절시켜버리죠. 손절 다 하고 나면 이걸 돌려가지고 위로 당겨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제는 또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은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사고 싶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샀다면 또 누를 겁니다. 근데 못 사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못 사고 이제 구경하고 있으면 또 이렇게 당겨 올려버리는 거죠. 위로 거꾸로.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잡아먹고 돌려서 당겨 올려버리면 완전히 여기서 다 털어먹고 상값을 잡아갖고 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쪽의 흐름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어제 보유했었고요. 금요일날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니온은 히토류 관련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이런 흐름이 나오면 재료가 맞아지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 선물 지수가 너무 강하니까요. 만약에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면 미국 지수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니까 미중 갈등 이 부분이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 지금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영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 있으니까 혹시나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됐을 때 그때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뉴스 나오면서 특히나 오늘 그 제가 티플렉스를 매수했는데요. 이것도 참 그 조금 아쉽습니다. 티플렉스를 3,650원에,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올리다가 내려오고 나서 다시 들어 올릴 때 3,650원 여기에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왜냐면 앞쪽에 있는 그 저항대니까, 저항대를 뚫고 나서 내려왔으니까 이 저항대가 지지받고 올라간다 싶어서 여기서 잡았습니다. 100만원치. 그 다음에 올라가길래 3675원에 여기서 또 100만원치를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3680원 여기서 또 10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치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못 팔았거든요. 못 팔았는데 이것도 그냥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걸 또 눌러가지고, 이 보면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더 누르죠. 눌러가지고 손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300만원 가지고 내일 제가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300만원 가지고 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샀던 가격에 3,675원, 3,680원에 샀는데 이걸 그 300만원 샀다가 100만원만 남기고 3,680원에 여기에서 200만원치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리하고 났는데 마지막에 또 쫙 끌어올려갖고 이렇게 싹 올려버리죠. 이 정말 얄밉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 이 정도에 있으면 될 건데,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걸 굳이 여기까지 눌러가지고 마치 그냥 하락할 것처럼 압박을 줘놓고 정리하고 나면 마지막에 또 싹 끌어올려갖고 여기서 딱 끝내는 이런 상황이 되죠. 정말 따라가는 게 힘듭니다. 여튼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매수했던 이유는 이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히토류 이런 의미로 매수한 건 아니고요.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유동 물량도 뭐 그렇게 많은 편 아니고, 이 회사가 지난번 실적 발표 나올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2차 전지의 재료에 해당하는 니켈인가 뭐 그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설명에.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한 어떤 원래는 스테인리스 희소금속 쪽인데 2차 전지 관련한 그 부품인 니켈 무슨 이쪽 이게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 뉴스 보다 보니까 니켈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뉴스가 나오길래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건 뭐 히토류 관점보다는 2차 전지 부품 쪽 관점으로 접근해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위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수소차 부품, 자동차 부품 쪽 이쪽이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첨보 같은 이런 종목 보시면 거의 뭐 10만원대 있다가 지금 올라가는 힘이 지금 거의 한 20만원대를 바라보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를 했을 때 2차 전지 쪽으로 했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도 좀 매수하는 것 같고, 그래서 티플렉스를 100만원치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당 100만원씩 큰 돈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티플렉스 한 종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종목 보유 중이고요. 잔고는 877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7만원입니다. 아직까지 9월달에 마이너스 4만원인데요. 이건 뭐 본전하는 데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확실하다 싶을 때 배팅을 크게 치고,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매매하자,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티플렉스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잔고는 107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전부 마쳤고요. 내일은 벌초 다녀와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잔고 정도를, 제가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아마
놔둬야 될 것 같고요. 결과는 장 끝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